안녕하세요. 유리 세라믹 디자인학과 박혜민 멘토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필과 학과 소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 소개 먼저 해볼게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유리 세라믹 디자인학과 20학번이자 멘토링, 강연, 교육, 기부, 봉사단, 문화홍보부 8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민 멘토입니다. 혹시 유리 세라믹 디자인학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작년부터 멘토링을 나가봤는데 과를 얘기해 드리니까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리 세라믹 디자인 학과라고 해서 유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리랑 도자 그리고 3D 모델링 같이 3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과가 유리랑 도자를 활용하는 만큼 불이랑 조금 가까운 학과인데요. 그만큼 조금 위험한 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실습하는 동안에도 많이 다치고 응급 상황이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유리랑 도자 두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나라에 몇 개 없어요. 제가 알기로 2가지가 있는데 한 곳은 제가 다니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유리 세라믹 디자인 학과라고 있고요. 한 곳은 홍익대학교 도예 유리학과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만 와야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냐가 아니고요. 도예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양여자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등 도예만 배울 수 있는 학과는 많이 있거든요. 미술 관련된 과는 저희 같이 유리 세라믹 디자인학과나 도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디지털 공예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내디자인학과 등등 되게 여러 과가 있는데요. 회화과나 서양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작가 지망생이 주로 가는 학과거든요. 영상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영상이랑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과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공예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 과랑 비슷하게 금속, 도자, 섬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걸로 기억해요.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초조형, 도자기, 전사기법, 유리 이렇게 5가지를 크게 배워요. 1학기 때 조형과 컴퓨터 작업을 해서 먼저 기초를 다지고 2학기 때 코일링, 유리, 전사기법을 해서 조금 실습 능력을 키우는 편이에요. 코일링 같은 경우는 도판 작업을 해서 한 줄씩 올려서 큰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전사기법 같은 경우는 옷에 프린팅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수업을 해요. 유리 램프워킹 같은 경우는 작은 액세서리나 작은 기물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수업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 램프워킹을 했을 때 만든 작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목걸이나 반지 등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2학년 때는 3D 모델링, 제형기법, 전사기법, 도자기, 기초 세라믹, 기초 유리 이렇게 6가지를 배우는데요.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통해 3D 프린팅을 해서 제형기법이랑 접목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제형기법 같은 경우는 소코트리를 사용하는 건데 거푸집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기법은 앞서 1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업인데 1학년 때는 옷에다 프린팅을 했다면 2학년 때는 도자기나 유리에 프린팅을 해서 기물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도자기는 물레, 도판, 핀칭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물레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물레를 사용해서 이렇게 찻잔이나 도자, 항아리 만드는 것을 말해요. 도판 작업은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물레로 할 수 없는 비정형화된 작품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작업이에요. 기초 유리 같은 경우에는 블루잉 수업을 하는데 이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용광로에다가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큰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램프워킹과는 약간 상반되는 작업이죠. 3학년 때 저희가 유리과랑 도자과 나눠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유리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추가적으로 배워요. 이게 제가 하루 단기로 배워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용접이랑 유리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캐스팅 기법은 아까 말했던 거푸집 기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디지털 프린팅이 아까 말한 전사 기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에 만든 작품들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만든 작품을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그런 학교 행사가 있어요. 미대 입시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미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미술하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약간 잘못된 말인 게 저희가 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실기 우수자 전형이랑 일반 전형, 비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실기 우수자 전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적과 실기고사를 합쳐서 뽑는 전형과 실기고사 100%로 뽑는 전형이 있어요. 실기고사 100%로 뽑는 학교가 삼육대랑 서울여대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성적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그림 실력으로만 뽑히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성적이랑 실기고사 100%인 것도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성적으로 한번 자르고 실기고사를 치는 것과 성적 점수를 따로 계산하고 실기 점수를 따로 계산해서 2개를 포함해서 뽑는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성적, 면접, 생활기록부 합쳐서 100%로 뽑는 학교와 성적으로만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유치원에서 종이접기나 조개 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와서도 막 빗으로 팔찌 같은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술에서 유명한 게 CD과 산디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기계치라서 기계를 만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는 게 좋지 막 산업적인 디자인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공예과를 중점으로 원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과가 있는 거예요. 유리랑 도자 이렇게 2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신박하잖아요. 그래서 공예과를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그냥 끌렸어요. 그냥 유리 세라믹 디자인 학과가 끌려서 그냥 원서 쓸 때 그 당일날 결정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었어요. 과마다 준비 방법이 달라요. 저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기초 디자인, 발상과 표현, 또 다른 게 1개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기초 디자인을 했었어요. 도예 같은 경우를 준비하게 되면은 아예 물레나 작품을 만들어서 가는 학교가 있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 학교가 있고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은 거의 기초 디자인을 중점으로 해요. 그리고 영상예술 디자인학과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칸만화를 그리거나 상황 표현을 그리는 방식의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 재료나 장소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만들기 힘든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과가 앞서 말했던 시설이 장점이라고 말할 만큼 유리 기법들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장소나 기물이 없어. 막 재료가 없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상상한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공방이에요.
거의 졸업생 분들이 공방을 차려서 공방을 운영할 만큼 거의 대부분이 그걸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예 다른 계통으로 광고 디자인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셔요. 뮤직뱅크 같은데 무대 물건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일러스트 페어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학교 선배를 마주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신 선배였는데 막 대회나 일러스트 페어 이런 행사 같은 거를 나가셔서 자기 작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마디만 하자면은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조금 길게 얘기하자면은 저희 과가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오실 때 부상 같은 거를 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설이 되게 좋은 만큼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기 중에 한 걸로 부족해서 방학 때 나가서 공모전이나 전시회를 준비할 만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그걸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과를 준비하는 분들이 도자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유리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이과를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고 많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과를 합격했을 때 고민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와서 처음 흙이랑 유리를 만져봤고요. 대학 와서 처음 만져본 동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미술을 뒤늦게 시작한다고 이과를 못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 동기 중에서 처음에 현역 때 법쪽 관련해서 과를 갔는데 미술을 하고 싶다고 때려치고 재수를 해가지고 저희 학과에 들어온 동기가 있어요. 그만큼 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